네,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핫 이슈와 핫 키워드에 관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박상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도희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캠퍼스 자벤조이 이도희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모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제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대기업 인적성 복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한국 생활 분투기, 그리고 패션업계 취업하는 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핫 이슈가 대기업 인적성 복귀입니다. 네. 어떤 기업들 위주로 오늘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이제 그 주요 기업 인적성이 대부분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이랑 현대차, LG 같은 4대 그룹, 주요 그룹도 이제 모두 끝이 났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들 기업 중심으로 이제 삼성, 현대차, LG 그리고 CJ 같은 그 주요 네 곳의 시험이 어땠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그 대부분 기업의 인적성 유형이 비슷한데요. 네. 왜냐하면은 그 문제를 다 외부에 위탁을 해서 그래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요 위탁 기관이 사실 국내에 몇 개가 안 돼요. 네. 좀 그런 형태라서 문제가 비슷한데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어떤 그 인적성 그 특정 영역에 좀 차별화를 주려는 움직임이 강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그 기업들마다 좀 특색을 주는 과목 위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걸 취재하기 위해서 대기업 인적성 검사를 하는 시험장을 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곳의 분위기 어떻던가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게 보통 시험 시간이 아침 8시 또는 9시에 시작을 해요. 예. 그래 입실 시간 전에 이제 도착을 해야 되니까 저도 아침에 뭐 첫 차를 타고 가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지하철 첫 차를 타면 학생들이 막 그 힘든 얼굴로 아이고. 인적성 그 마지막까지 그 책을 보면서 네. 그렇게 뭐 이제 준비하고 이런 모습도 많이 눈에 띄었고요. 또 이제 아침 일찍이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일부 그룹은 뭐 그런 떡이나 음료, 물 같은 거를 이제 아침 식사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인적성이 보통 대학교나 중고등학교를 주로 빌려서 진행을 많이 하는데 대학교는 또 오르막길이 많잖아요. 산 중턱에 있다 언덕. 보니까. 예. 네. 그래서 학생들이 막 바쁘게 뛰어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또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마음속으로 좀 격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요. 예. 또 응원의 마음으로 취재를 하신 것 같은데 기업별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삼성 사트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 삼성 이제 사트라고 하죠. 사트는 언어 논리랑 수리 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상식 크게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사트의 관건은 사실 상식이에요. 이 삼성이 그 상식 영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점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네. 이번 하반기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그 모바일 기기였습니다. 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갈 문제를 숫자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문제를 불러드릴게요. 갤럭시 노트의 괄호와 삼성 SDI가 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괄호차 전지 그리고 사자성어 괄호고 초력 이렇게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을 더하는 문제였어요. 9 아니에요? 9? 구 맞아요. 맞죠? 노트 4, 2차 전지, 맞아요. 3고 초력. 삼고 와, 맞아요. 오, 나 맞췄어요. 전 삼고 초려밖에 몰랐는데. 네. 네, 저 삼성 갈래다가 제가.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선생님 예상과 다르게 맞춰서. 예. 저 당황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뭐 그 새로운 스마트폰 운영 체제인 뭐 타이젠이나 그런 기어 같은 이런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좀 학생들이 당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삼성 인적성 검사 알아봤고 현대차 인적성 검사는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출제가 됐나요? 네, 현대차 인적성은 이제 HMAT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이제 언어 이해 뭐 이런 여러 가지 과목으로 나뉘는데 그 현대차 그룹 HMAT는 현대차 그룹이 같은 문제를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현대 자동차만 역사 에세이라는 걸 또 추가로 실시를 하는데요. 네. 이 역사 에세이는 현대차의 상하반기 정기 공채에만 있어요. 이 정기 공채는 이공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가뜩이나 이공계 학생들은 인문계열 그런 지식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좀 많이 당황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그 문제를 살펴보면 몽골과 로마 등 두 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와 현대차가 세계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두 제국에서 배워야 할 점에 대해 쓰시오였어요. 사실 문제만 봐도
사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이제 단순히 문제집을 달달 외워서 풀라는 게 아니고 그런 객관적 역사 사실에 더해서 회사의 비전이랑 또 그 개인의 논리 요 세 가지를 같이 적절히 융합을 하도록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현대차 인사 담당자 말로는 이 역사 에세이를 통해서 지원자들이 현대차의 인재상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출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역사 예. 에세이가 이렇게 점점 중요해지는군요. 알겠습니다. LG 인적성 검사에서는 또 어떤 문제들이 이번에 나왔나요? 네, LG는 이번에 그룹이 처음으로 인적성 문제랑 날짜를 통일을 해서 한꺼번에 실시를 했는데요. 네. 그 LG의 또 관건은 이번에 인문 역량이 새로 추가됐다는 거예요. 인문 역량은 한자랑 한국사 각각 10문제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처음에 이게 처음 추가되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 뭐 서로 의견이 분분했어요.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쉬워가지고 좀 변별력이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런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그 문제가 어땠냐면 한자랑 한국사 모두 그 자격증 일반 그 시중의 자격증 시험이랑 문제 형태가 비슷했는데 네. 한자 같은 경우는 뭐 도금, 한자 쓰기, 반이어, 네. 유의어 같은 이런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고요.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문을 주고 그 지문에 적절한 답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새야, 푸른 새야 이런 이렇게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을 주고 네. 이 문장이 가리키는 단어가 무엇이냐 했을 때 동학농민운동이면 좀 사실 생각 평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전봉준. 네. 네. LG도 합격하셨어요. LG도 가려다가 지금. 네. 네, 이제 이런 좀 평이한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네, 그런 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CJ 인적성 검사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됐어요? 네, 그 CJ는 사업 분야가 좀 아무래도 일반 구직자들이나 소비자들한테 친숙하다 보니까 인적성에도 좀 재미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 예를 들어서 CJ E&M이 이번에 배급해서 좀 이슈가 됐던 명량이 제시가 되고 그 명량의 배경 이후 시대를 소재로 한 영화를 골라라는 문제였는데요. 보기로는 왕의 남자랑 뭐 황진이, 최종 병기활 같이 역시 E&M이 배급했던 영화들이 제시가 됐어요. 그러네요. 네, 답은 최종 병기활. 네. 입니다. 알고 있죠. 예. 가만히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먼저 말씀을.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외에도 이제 그 최근에 또 미생이 이슈가 되잖아요. TVN에서. 드라마.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둑 관련 설명을 주고 이 설명이 가리키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골라라 해서 답변으로 뭐 미생이랑 그런 360일 요거는 이제 가로 세로 바둑판 가로 세로 360줄 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인적성 검사 치르신 분들 중에 아마 내년에 또 치르실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때문에 맞아요. 이런 출제 유형을 좀 잘 파악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잊지 말아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 대기업 취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도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또 나도 안다, 쉽지 않은 거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만큼보다 더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자꾸 떨어지고 한다고 해도 뭐 본인이 너무 실패자라든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스펙이나 이런 게 조금 어중간하고 뭐 실제로 정말 원하는 기업이 딱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좀 눈을 돌려서 다양한 루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 핫이슈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한국 생활 분투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직접 취재하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캠퍼스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마주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그 놀라운 일이 아닌 요즘, 네. 제가 직접 베트남과 일본, 캐나다에서 온 새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친구들은 각각 연세대하고 성균관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웬만한 한국 학생들 못지않은 열의와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외국인 유학생들은 사실 그동안 쭉 있어 왔는데 맞아요. 요즘 네네. 이렇게 핫이슈로 떠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MC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학생은 이전에도 있었고 점차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 한 종합편성 채널의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외국인 훈남들의 토크가 그 화제가 되면서 네. 다시금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그쵸.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또 이제 한국어 실력 이것들이 조금 예전하고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더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약 한 8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수가 사실 실로 엄청난 숫자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K-팝의 영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학생들도 그 본인들의 나라에서부터 K-팝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됐다고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또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 수준 때문에 한국을 찾고 있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물론 한국의 모든 점을 배우겠다는 자세는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높은 교육열 속에서 자신들이 얻어가야 될 것들을 찾고 그래서 결국 한국행 티켓을 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부에서도 실제로 2020년까지 2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유치했을 때 장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외국인 유학생들이 단순히 많아진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다만 다양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주변의 다른 한국 학생들과 다른 일반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리 말하면 어떤 개방성과 창의성 면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대학 입장에서도 어떤 자신들의 학문과 학생들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를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들 앞으로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외국인들은 여기 계신 두 MC분께서 자주 또 만나 뵙고 인터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만나본 친구들은 크게 이제 대학에서의 어떤 역사 공부, 한국에서의 기업 취업 그리고 한국어 교사 등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크게 세 가지 학업 연장이나 한국어나 자국어 교사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제 일자리 찾기 크게 이 부분에 있어서 염두를 두고 한국을 찾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포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나 어찌됐건 그들도 결국엔 이국 땅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뭐래요? 네, 아무래도 그들로서는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중에서도 특히 높임말이나 조사, 이제 사투리 등을 굉장히 난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맞아요. 예. 제가 직접 만나본 친구 중에 한 명은 제주도에 친구들끼리 놀러 갔다가 돼지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도색이라는 제주 방언을 몰라서 메뉴에. 네네. 그래서 돼지고기를 시켜서 먹어야 되는데 좀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맸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난해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자국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곤란한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후쿠시마에서 온 어떤 친구한테 한국 사람들이 거기 그 쓰나미 때문에 일본 거기 아직도 사람 살아요? 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물어봐서 좀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박상훈 기자가 직접 취재한 학생분들 중에 현재 캐나다 출신으로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 3학년에 입학 중인 오스틴 씨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생생한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결되어 있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말 하시는 거 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 이 목소리만 들어서는 그러니까요. 구분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온 지 4년,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4, 5년 정도. 5년. 예. 네, 4년, 5년 만에 이렇게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시는군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4년, 5년 전에 한국에 유학 오게 된 계기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제 고등학교에는 그 한국 학생들이 많아서 네. 좀 친하게 됐고, 원래 아시아 쪽 경제에 대해서 관심 좀 많았으니까, 네. 한국으로 와서 이제 그냥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금 한국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이제 배우고 있나요? 전공으로? 네, 저 어학당 아니고 그냥 예. 일반 경제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학과? 네, 경제학과요. 예. 와. 그래요.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지금 바쁘시고 또 힘드실 텐데 네. 한국에서 이렇게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어로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 공부하면서 어려운 건 많이 없는데 그냥 한국에 일단 다른 그 문화이니까 처음에 네. 적응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차별이라면은 뭐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외국인이라서 조금 불편해하고 멀리하고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또 문화가 많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적응하는데도 좀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네네. 오늘 이렇게 방송에 연결도 되셨는데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실까요? 저를 보실 때 그냥 네.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고 그냥 편안히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공부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겠죠. 우리 오스틴의 꿈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최종적인 꿈이 뭔가요? 제 꿈이 제 공부하는 거 경제학이지만 그 네. 호텔에 대해서 엄청 많아서 나중에 잘 되면 호텔을 운영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맞아, 운영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꼭 그 꿈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외국인인지 모르겠죠?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핫 이슈 또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예, 패션 업계에 취업하는 비법입니다. 네. 패션 업계 취업이 핫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뭐죠? 네, 그 대기업 채용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데다가 사실 패션 같은 경우는 또 여성 구직자들한테 특히 항상 이슈가 되는 그런 이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럼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패션업계 취업하는 방법들 좀 알아볼 텐데 첫 네. 번째로 알아볼 기업이 유니클로예요.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죠. 네, 유니클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 캐주얼 의류 업체고요. 2004년에 이제 롯데 쇼핑이 유니클로 일본 본사랑 합작을 해서 FRL 코리아를 설립을 했어요. 이제 현재는 그 유니클로의 모기업인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이 51%를 가지고 있고 네. 또 롯데 쇼핑이 49%씩 각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친근한 기업에서 또 취업을 많이 희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네, 대부분 외국계 유통사가 사실 수시로 채용을 하는데요.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상하반기 정기 공채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 점장 후보직이라고 하는데요. 요 점장 후보직을 통해서 신입사원을 선발을 하면 요 신입들은 각 매장에 이제 매장에서 영업 경험을 쌓은 뒤에 6개월마다 뭐 점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트랙으로 승진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채용 절차는 뭐 서류 전형이랑 직무 적성 검사, 면접 이렇게 크게 나뉘고요. 뭐 채용 인원은 연 한 5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유니클로의 또 인사팀장을 맡고 있는 조은정 님은 또 직접 인터뷰하셨다고 들었는데 유니클로에서 어떤 인재들을 좀 선호하고 있던가요? 유니클로는 아무래도 그 가치관이 고객 최우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니클로에 일하기 위해서는 그 고객 만족을 좀 우선 실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고객 만족이라고 하면 무조건 고객 앞에서 이렇게 미소를 짓고 웃는 단순히 이런 게 아니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실천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유니클로 채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같은 패션 업계인 H&M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M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H&M은 스웨덴 회사고요. 국내에는 2010년에 처음으로 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원래 그 여성 의류 판매 업체였던 헨네스라는 이름이었다가 네. 이후에 스톡홀름의 사냥 장비 업체인 마우리츠를 인수하면서 헨네스 앤 마우리츠 이렇게 해서 H&M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유니클로는 이제 상하반기에 공채를 진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H&M 채용 절차는 어떤가요? H&M은 수시로 채용을 해요. 수시 그래서 채용? 네네 예. 채용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이력서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서류 전형이랑 전화 인터뷰 이렇게 크게 나뉘고요. 특히 H&M 같은 경우는 면접 복장을 조금 격식 있는 정장보다는 본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복장을 좀 더 선호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참고하셔야겠네요. PR팀 쇼룸 매니저와 직접 또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네, 그 H&M 지금 PR팀에 계시는 박수아 씨라고 네. 있는데요. 그 이분은 처음에는 파트타이머로 입사를 했어요. 흔히 생각하는 아르바이트. 네, 그런 거랑 좀 다르지만 좀 그런 시간제 일자리로 입사를 하셨다가 이제 그 H&M 같은 경우는 오피스 직원도 내부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박수아 씨도 일을 하다가 그런 내부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전환 과정에서는 이제 이력서 평가, 뭐 매니저 상담, 면접, 쇼룸 탐방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처음에 그 직무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원하는 직무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를 사전에 좀 파악을 하고 지원을 했던 게 많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파트타임에서 이제 풀타임으로도 전환될 가능성도 많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또 스파 브랜드죠. 자라라는 브랜드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예. 자라에선 또 채용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자라 역시 마찬가지로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예. 자라도 서류 전형이랑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그 신입 직원 같은 경우는 입사 후에 세일즈 어시스턴트 SA라고 하는데요. 이 직무나 캐셔로 업무를 먼저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라 매장 가서 계산해 주시는 분들이 다 신입 직원분들이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아유 그래요. 자라 예. 예쁘죠.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패션업계 취업을 준비하는 네. 지원자들을 위해서도 한마디 좀 들어볼게요. 네, 그 패션업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펴본 외국계 업체 같은 경우는 특히 또 현장 경험을 많이 중요시해요. 그래서 평소에 좀 작더라도 이런 경험을 많이 쌓는 소소한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어두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정보 외에도 더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한경 캠퍼스 자벤조의 사이트에 가시면 다양한 취업 정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구직자분들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생생한 정보를 전해주신 이도희 기자 그리고 박상훈 기자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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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